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시간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 대한 수사, 민주당사 압수수색, 이것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협치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 야당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늘 살아있는 이런 생명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몇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고, 그것은 결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회의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행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어제는 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네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성철 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대통령께서 많이 섭섭하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꼭 민주당이 시정연설을 불참해야 했었느냐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국회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본인들의 힘을 가장 잘 나타낼 수가 있고 가장 강력한 투쟁의 무기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과 행정부의 여러 가지 방침을 설명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의아했어요. 그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더 충분하게 밝힐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과연 적절했느냐라고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김상일 전 특보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모든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의 반 이상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근데 남 탓만 하고 끝내겠다? 이거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죠. 이 상황에 왜 왔습니까? 본인이 어쨌든 경솔한 행동을 해서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을 모욕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정무적으로 세밀하게, 정교하게 어떤 국정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발언을 저는 했어야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본인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아쉬움을 표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민주당도 잘한 건 없습니다. 이 작은 전투에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큰 전쟁에서는 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쓴소리를 드리고 싶고요. 자,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이재명 당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할까요? 예. 민주당이 지금 장외투쟁을 이어간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는 좀 잠시 뒤에 하고요. 일단 김상일 전 특보 이야기 들어보면 이른바 비서고 논란, 예. 대통령실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처음 뉴욕에서 있었던 해명에 따르더라도 만약에 비서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그렇죠. 질문에 그런 표현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낸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해명에 따르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를 찾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유감과 해명을 했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렇죠. 그거를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거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누구에게 더 큰 힘과 책임이 지금 있습니까? 자,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그리고 절대적인 우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그거를 해명하는 겁니다. 그거를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긴 정글이 아니거든요. 제도와 절차와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해명하면 그 외에 모든 것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상황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명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이제는 검사가 아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면서 영웅을 기대하고 영웅 본색을 보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검사 본색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김상일 전 특보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나오면 가능하면 가운데 상황에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민주당도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오늘은 아주 작심하고 나오신 듯한 그런 발언을 해주셨어요. 장성철 소장, 김상일 전 특보 이야기 또 쭉 들어보셨는데 말이죠. 네, 일견 뭐 타당하고 동의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처음에 민주당의 불참을 비판을 했지만 좀 대통령실에서도 이러한 대치 상황을 풀려는 노력을 과연 했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실이 왜 있습니까? 이렇게 야당이 좀 반발하고 야당과의 대화가 풀리지 않으면 정무수석이 또 야당 지도부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직접 얘기 듣기도 하고 풀 수 있는 건 풀고 이런 식의 대화 타협 조정을 해 나가는 곳이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인데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 그러한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나는 사과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은 그때 미국에서 하셨던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그냥 외면하고 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좀 생각도 있습니다. 예, 어제 정의당의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사과에는 때가 따로 없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할 일 없었습니다. 이렇게 또 대답했다는 소식 어제 여러분께 전해드렸었죠.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이 어제 시정연설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좋은 관행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 어제부로 관행이 깨졌으니 앞으로도 이런 일 또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 질문과 대답 그 과정에서 특검 요구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특검 도입에 대한 질문에 또 어떻게 대답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그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정확한 입장을 한번. 네.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을 다 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 중에 하나가 기자들에게 오늘 하루 잘 보내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민주당을 의식해서 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번 이재명 대표의 특검 제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가 있었다. 내 생각도 비슷하다. 같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특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했는지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물타기 꼼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검 수사는 수사를 지연시킬 의도로 적폐 세력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들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수사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일까요? 그렇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정권 교체되기 전에는 수사가 당시에 여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그 측근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수사진들을 투입을 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특검을 요구하느냐. 그것은 검찰 수사를 좀 무마시키고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입장인데 저도 거기엔 동의를 합니다. 특검을 언제 하냐면요. 수사가 미진했을 때, 수사 결과가 국민적인 의혹을 더 증폭시켰을 때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보자라는 건데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 요구는 과거에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지난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까? 주호영 대표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러면 그때는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반대의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한 얘기만 가지고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그 본인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야죠. 그래야 네. 그게 정당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한쪽만 공격하는 거. 불공정한 겁니다. 자, 공정하지 않은 정의가 정의입니까? 힘 있는 자들에게만 공정한 정의가 정의입니까? 그것은 폭력입니다. 예? 우리는 그 군부 시대, 군부 독재 시절에 정치 군인들에 의해서 그런 걸 많이 당해왔어요. 그들이 그걸 법치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법치라고 얘기했고 다 법에 의거해서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나 역사는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그것이 독재였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 정의였기 때문에 예.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의 검찰 수사가 불신을 받는다면 특검 요구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국민에게까지 확산이 돼야 되겠죠. 그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만의 불신만 가지고는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이 점차 확산이 되고 국민 전반에까지 만약에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공정에 대한 어떤 생각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확산된다면 특검은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조금 무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검찰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관련된 수사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진상 당시의 경기도 비서실장에 대해서 좀 소환 조사라도 해라, 서면 조사라도 해라, 소환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수차례 언론과 당시 야당이 지적을 했는데 전혀 하지 않았었고 나중에 그냥 마지못해서 한번 조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못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대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구속영장도 치고 있고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진술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답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은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수사가 미진했을 때 여러 가지 의혹을 덮었을 때 그때 하는 거지 지금 의혹을 하나하나 밝혀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특검 요구는 물타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다시 답변하시겠어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요한 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 네. 불공정하냐입니다. 그때도 만약에 그런 식의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그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내 식구 봐주기로 생각을 하겠죠.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저 안 합니다. 평상시에 그거 해야 된다. 이재명 당대표도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것은 자신 있게 책임져야지 자꾸 피하는 거 옳지 않다. 심지어 당대표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저는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행태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당 관련 인사 내지는 여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 정도로 수사하는 거를 뭘 예로 들 수가 있는지 저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존경하는 한 패널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거든요. 누구인지 얘기를 못 합니까? 아니 뭐 얘기를 예. 할 수 있는데 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의 의혹과 수사의 불공정, 수사의 부진 이런 것들이 이재명 당대표와 측근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 그것을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을 불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식의 얘기를 저한테 해줬었는데 일단은 수사를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검찰에서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면 당연히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특검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국민적인 요구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수사는 왜 밝혀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문제제기 때문에 나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정말 부당한 거야, 야권 탄압이야, 정치 보복이야, 이런 식으로 방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수사 자체가 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굉장히 너무 과도하고 폭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도하고 폭력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요? 자, 대부분이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증거에 의해서 그 탄핵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지를 파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론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훨씬 크다고 느껴요. 막 수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걸 보면은 이재명의 측근들이 어떤 유흥주점을 갔다, 내가 몇 번을 사줬다, 등등 어쨌든 굉장히 그 일단의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하는 그 이야기를 말이죠. 예.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한때 이재명 대표와 가까웠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기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예.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도 검찰과 지금 회유에 대한 어떤 의심도 지금 네.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유동규 본부장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라는 거를 저는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리고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기사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심을 갖고 자꾸 검찰의 수사와 조사에 대해서 다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유동규 씨가 저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검찰의 공소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밝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와 그 측근들은 부도덕한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두 분이 정말 치열한 토론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아마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 연안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한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의 생각은 대개 어떤 사안이든 비슷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찬성하고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도입은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해야 하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협조를 만약에 얻는다면 패스트트랙으로 법사위를 우회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또 마지막 남은 관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러면 사실상 또 특검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특검 도입은 안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에는 이게 불공정하다고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국민들에까지 충분히 확산됐느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특검이 정당하다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검찰의 수사 방식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당장 저 같은 사람도 뭐 특검 얘기는 좀 시기상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 정도면은 너무 불공정한데 이 정도면 특검이라는 걸로 좀 중립성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물론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두에게 공정하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잣대예요.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특검과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해봤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김혜영 전 최고위원인가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김혜영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로서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김혜영 전 최고위원을 향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또 민주당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전재수 의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와 관련한 주식을 갖고 있었다. 그 산 시점이 대선 직후다. 대단히 뭐 안 좋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전재수 의원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의 이재명 대표 퇴진 발언은 정치적 내전 상태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단일 대우로 우리는 뭉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찬대 의원은 윤 대통령의 목표 민주당 괴멸,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뿐이다.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저항해야 한다. 일단 저 목소리가 훨씬 우세한 것 같긴 한데 김혜영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 공개적으로 분출되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타이밍에 있어서 부적절했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타이밍은 이재명 당대표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이지 남이 하라고 이야기할 타이밍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강대강으로 싸워서 민주당에게 출구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출구의 모멘텀은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국민의 지지라는 걸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왜 안 올라가느냐라는 걸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면 스스로는 결단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전략적으로는 어떤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리고 민주당을 국민들이 더 지지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쟁에서는 이재명의 승리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타이밍을 상당히 좀 잘못 고른 것 같아서 정무적 감각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패배 직후에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고 지역구도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갔고 그래서 당시에도 당내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 어쨌든 당선됐고 그다음에 또 쉬지 않고 바로 대표 경선에 출마를 해서 대표가 됐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자기의 고독한 결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이죠. 자,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보궐선거 출마가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 측의 비판적인 주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꾸 빈총으로 사람을 위협해 놓고는 그 총 피하려고 그런다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런 걱정을 할 일이 없다. 죄진 사람이 두려운 것이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왜 그런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두려운 것이지 잘못할 게 없는 사람이 왜 그런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말이죠.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관측은 뭐 검찰 안팎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고 뭐 더 나아가서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1야당의 대표인데다가 현역 의원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회? 그럼요. 국회 동의도 필요하고 제1야당의 당대표를 만약에 소환 조사를 하겠다. 포토라인에 세우기만이라도 하겠다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명백한 정황적인 증거, 증언 다 필요할 겁니다. 그냥 단순한 누군가의 진술, 의혹만으로 소환 조사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검찰로서도 자신들의 여러 가지 검찰의 존재감 그리고 존재 이유를 충분히 걸만한 중요한 일이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을 향한 의혹들에 대해서 자꾸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측근들이 많은 혐의를 받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고 구속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이나 좀 잘못을 시인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김혜영 의원의 저 발언은 조금 많이 나갔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당대표직에서 내려오시고 정치권을 떠나라 이런 식으로 읽혀질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분신이자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또한 그 돈이 대선 자금으로 썼다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김용 의원이 안 받았을 수 있고 유동규 의원이 개인적으로 유동규 본부장이 착복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용 부원장이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 어떠한 자백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국민의힘 소속의 하영재 의원, 공무원 출신의 국회의원이고요. 지역구가 경남 사천 남해 하동인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기사가 들어왔어요. 하영재 의원은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인데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사천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실시했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규탄 집회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영상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이 관련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그 영상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지 그리고 집회 영상이 들어왔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